다음은 사회배려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배려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장애, 다문화, 기타 등등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대학들마다 허용하는 자격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회배려자 역시 지원 자격을 좀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 학생 경우도 어느 대학은 사회배려 대상자에 넣는 경우도 있고요. 지원 자격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문화, 다자녀 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고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새롭게 봤는데 자립 지원 대상자, 즉 이렇게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립으로 이제 뭐 성인이 되는 이런 학생들의 경우도 이 사회배려자로 이렇게 지원 자격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도 이제 이번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이 사회배려자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이 다양하고 대학들마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반드시 좀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사회배려자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건 밑줄 친 세 유형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아마 모두 경제적 약자들을 이렇게 사회에서 이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받는 대상자들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거나 차상위 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거나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면 대부분의 대학에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끔 좀 재미난 말씀드리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이렇게 보시면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 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화를 줘서 저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할 건데요. 그러면 대학에 있을 때 그렇게 응대를 하죠. 혹시 뭐 저런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라고 대답했을 때 저 그냥 엄마랑 둘이 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엄마나 아빠와 단둘이 사는 이런 한부모, 즉 엄마와 살거나 아빠와 살거나 이런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는 물론 그렇게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이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면 대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대상자는 위탁보호자나 시설의 보호 중인 자 혹시 이 부분도 해당 증명서를 좀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실 수 있다면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국대학교 역시 기초생활 및 차상위 이렇게 자격을 조금 더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배려가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이제 한정하고 있는 지원 자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행령 제14호 암호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이제 주로 법률적인 이런 정의를 좀 내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제1호권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이게 수급권자와 수급자가 조금 아마 다를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을 받으셔서 그 가구의 지원을 받는 구성원으로서의 수급권자 권리를 누리는 자 아마 이렇게 되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학생 본인이 수급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직접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학마다 아마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면 수급자 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 근데 이 수급권자 같은 경우 뭐 제출 서류 부분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번, 3번의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앞에 고려대학 교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면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특성화고등학교는 다 아실 거죠. 그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이런 학교를 이제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도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를 사회배려 전형과 통합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 출신자를 따로 선발하고 있어서 제가 지원 자격을 가져와 봤고요. 역시 이제 법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좀 두 번째부터 조금 제가 읽어드리면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쭉 이렇게 돼 있고,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신입학이 아닌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에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있어야 함.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농어촌 같은 경우는 입학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예전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특성화 고등학교도 입학일부터 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입학이 아닌 경우, 즉 전출입이죠.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는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있어야 함. 근데 이게 이제 성적을 산출하는 시기가 아마 중간고사를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즉 기말고사를만 봐도 성적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는 학생의 경우에 언제부터 해당이 된다, 어떻게 해당이 된다에 대한 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전문교과 30단위 이상을 이수하는 경우 소속 고교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는 이렇게 기준학과가 있습니다. 즉 전문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학과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다니던 학과는 대학에 어떤 학과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준학과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기준학과가 아닌 경우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계 고등학교가 상업계열과 공업계열이 있는데, 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공업계열 학과에 지원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렇게 전문교과 30단위 이상을 이수했다라고 학교에서 동일계열 인정 확인서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준학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전문교과 30단위 이상을 이수하는 경우에 대한 표는 이제 동일계열 확인서라고 하는 이 서류는 학교에서 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꼭 선생님에게 상의를 하셔서 확인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아래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를 의미한다. 이것도 설명을 조금 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계 혹은 상업,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고에서 1반부터 4반까지는 일반계고 학교인데, 뭐 5반부터 6반은 전문계고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독수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도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도 함께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학교를 예전에는 종합고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아마 고교 유형에 정확하게 해당이 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에서 일반계고 교육과정과 특성화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를 예전에 종합고등학교라고 불렀던 거죠. 서울에는 많진 않지만 지방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럴 때 종합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받은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 전형에 지원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교육과정을 조금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인데요. 산업수요맞춤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은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됨. 이것도 아마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반드시 취업을 하는 걸 전제로 아마 서약서 같은 걸 쓰는 걸로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현장, 바로 취업을 해서 현장에 투입이 되는 이러한 교육과정,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는 건 이게 안 되는 거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을 이렇게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특별전형, 즉 농어촌 학생 전형과 사회배려 전형,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조금은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전형들에 대한 지원 자격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개인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르고 내가 이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조금 잘 모르겠거나 헷갈린다고 하면 반드시 대학에 전화를 걸어서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이제 해당되지 않는 지원 자격 미달의 경우를 사실 대학에서 통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탈락한 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건데요. 사실은 지원 자격 미달로 수시 지원 카드 한 장을 잃어버린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헷갈린다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대학에 전화하실 때는 꼭 정확하게 본인이 처한 상황과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조금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입시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